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동구 옥수동에 보수로 지정되어 있는 느티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고 계시는 느티나무는 미타사 사찰 내에 자리 잡고 있는 느티나무가 되겠는데요. 이 지금의 옥수동이라고 하면 아파트촌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대표적인 서울의 주거 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서울의 이 동쪽 지역의 대표적인 포구마을, 나루터 마을이었었던 것이 바로 지금의 옥수동이었었고요. 당시의 지명은 두뭇개 혹은 두모포라고 이렇게 불려졌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서울의 동쪽 첫 번째 나루터 두뭇개라고 얘기해 왔으니, 그것은 바로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있는 포구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을 끼고 나타나고 형성되었었던 많은 나루터 중에 대표적인 동쪽의 나루터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모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모포는 상류지역, 즉 한강의 상류지역에서부터 들어오는 물자가 서울로 유입될 때에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나루터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주로 강원도 산골에서 거둬들였던 이런 목재 등이 뗏목의 형태로 이곳으로 모여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두묵계 나루터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한남동 일대에 있었던 한강진과 더불어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모포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에는 없어졌던 이 저자도를 중심으로 하는 큰 모래섬을 사이에 두고 압구정과 사이에 있었던, 마주보고 있었던 나루터가 바로 이 두묵계 옥수동에 해당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모포 일대를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자, 저자도와 압구정이 그려져 있고요. 그 앞에 배가 떠나가는 곳을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당시에 두묵계, 오늘날의 옥수동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옥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포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옥수역 일대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렇게 포구마을이었었다는 것을 전혀 짐작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이곳이 일찍이 포구마을이었었다고 하는 것은 두묵계 터라고 하는 이런 표지석을 통해서 이 두묵계 터가 있었던 곳으로 되고 있는 이 옥수역 일대라고 하는 것이 일찍이 중량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조선시대에는 결국 이렇게 많은 세국과 물산이 직결되는 곳으로 이용이 됐었던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지석과 더불어 또 하나 들을 수 있는 게 기해동정비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는데, 이 기해동정비라고 하는 것도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기해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 원년에 세종대왕이 왜구에 본거지는 대마도를 정벌 하기 위해서 결국 장수들을 격려했었던 곳으로, 이곳까지 결국 이 포구까지 임금님이 직접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지금과는 다르게 이곳 자체가 일찍이 포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지석을 통해서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그 많던 배들과 나루터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었을까라는 것은 1910년에 경원선이 이제 착수가 되면서 14년에 경원선이 완성이 되게 되면서 이 포구마을 앞에 기찻길이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에 나루터는 있지만 그 나루터 뒤편으로 기찻길이 놓이게 되면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찻길이 놓이다 보니까 배가 드나들던 바로 나루터의 기능을 했었던 이 두묵계는 더 이상 이 한강 제방 위에 기찻길이 놓이게 되면서 더 이상 포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기차가 놓임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이 이곳에 들어서게 되면서 그 결과로 두모포라고 불려졌었던 오늘날의 옥수동은 더 이상의 이러한 나루토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었고, 그나마 그 예전에 이 마을의 소위 무사한 평안뿐만 아니라 소위 무사한 운항, 항해를 위해서 결국 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당산나무로 섬겨왔었던 나무들을 통해서만 그 당시에 이곳이 포구마을이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 사진을 통해서 옥수동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미타사가 있었던 곳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바로 이 나무, 오래된 나무가 바로 오늘날 전해오고 있는 미타사, 소위 느티나무로서 지금도 이렇게 보수로 지정되어서 보존이 되는 이유도 바로 이 나무가 갖고 있었던 당시에 이 옥수동을 소화해 줬었던 그런 신앙의 대상이 되었었던 나무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미 기찻길이 놓이면서 제방이 쌓여지게 되어서 더 이상 포구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에 바로 이 두목계 나루토가 있었던 자리에 지금 사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무가 오늘날의 이 옥수역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느티나무가 되겠고요. 바로 이 느티나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찍이 한강진변에 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역에 500년 느티나무가 민비선악나무라고 알려져서 지금도 굿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도처로 쓰여져 있는 것처럼 바로 이곳 나무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장승과 또 옛길의 표지로서의 기능을 했었던 나무였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정자나무의 기능을 했었던 나무와 더불어 마을 수호신으로서 돌 복수 등이 이곳과 돌 장승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은 더 이상 포구 마을이 아니고 이 자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와 도로 그리고 기찻길로 결국 한강과의 물길이 막혀버리게 되긴 했습니다만 일찍이 이곳 자체가 옥수동이라는 것이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포구 마을이었었다라는 것과 이 포구 마을 사람들이 무사 항해를 빌었었던 신앙의 대상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었던 느티나무가 이 동네의 역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옥수동 느티나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